Xin chào các bạn, mình là Chisu đây. 안녕하세요, 양치수예요. 베트남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인이 베트남어를 배우기 전에 꼭 알아야 할 5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아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혹시나 베트남어를 처음 배우시거나 아니면 베트남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한국어와 베트남어 어순은 반대입니다. 한국어 어순은 주어, 목적어, 동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동사가 항상 문장 맨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어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사가 주어와 목적어 사이에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밥을 먹어요. Tôi ăn cơm. 저는 베트남어를 좋아해요. Tôi thích tiếng Việt. 보신 것처럼 한국어와 베트남어 어순은 반대인 거죠. 이렇게 어순이 반대라서 헷갈리신 분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저는 밥을 먹어요 라고 하면은 tôi cơm ăn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이제 아셨으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두 번째로 문장의 주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어와 달리 베트남어는 주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어는 주어를 생략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베트남어는 주어를 생략해서 말하면 예의가 없는 데다가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밥을 먹었어요? 이 말은 베트남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ăn cơm chưa?가 됩니다. 이 말은 아랫사람한테 이야기하면 괜찮지만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 아니면 서로 사이가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요? 상대방이 누구인지 봐서 인칭 대명사를 붙여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Anh ăn cơm chưa? Chị ăn cơm chưa?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좀 더 존경스럽게 얘기하려면 문장 맨 뒤에 존경 표현를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Cô ăn cơm chưa ạ? Chú ăn cơm chưa ạ?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랫사람한테도 Em ăn cơm chưa? Cháu ăn cơm chưa? 이렇게 주어를 붙여서 얘기를 하면 말이 좀 더 예뻐 보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제가 자기소개를 한국말로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양치수예요. 베트남 사람이에요. 한국인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 자기소개는 베트남어로 하면은 Xin chào, tôi là Chisu. Tôi là người Việt Nam. Tôi đang dạy tiếng Việt cho người Hàn Quốc. 이렇게 말해요. 보신 것처럼 한국어로는 주어 없이 얘기를 했지만 베트남어로는 주어 또이를 붙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이를 빼면은 예의가 없는 데다가 말투가 이상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베트남어를 하실 때 작은 실수라도 없도록 주어를 붙여서 얘기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세 번째로 성조입니다. 베트남어 성조는 총 6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발음이 더 어려워지고 또는 성조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뜻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가, 가, 가. 가는 가스, 가는 닭, 가는 놈,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보신 것처럼 같은 음절 가인데 성조가 다르기 때문에 뜻도 달라졌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남, 남, 남. 남은 숫자 5. 남은 동사 눕다. 남은 동사 손에 잡다, 들다 라는 뜻입니다. 보신 것처럼 같은 음절 남인데 성조가 다르기 때문에 뜻도 달라졌습니다. 성조 때문에 단어들을 헷갈릴 수도 있고 또는 발음이 더 어려워져서
공부하기가 베트남어 공부하기가 많이 힘들다고 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트남어는 성조 덕분에 소리가 말할 때 소리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노래 부르는 것처럼 정말 재미있고 아름다운 언어라고 여러분이 공부할수록 느껴지실 거예요. 네 번째로 한자와 차용어입니다. 베트남은 한국처럼 옛날에 중국 문화나 글자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어에서도 중국에서 들어온 말을 지금까지 베트남어로 쓰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뜨한 wied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gia đình, 가족, độc lập, 독립, quốc gia, 국가. 이 단어들은 한국어처럼 한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용어입니다. 한국어와 같이 베트남어도 차용어가 있는데요. 그것을 뜨머시라고 합니다. 뜨머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베트남어에서 널리 쓰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피아노, 피아노, 딱시, 택시, 쏙씩, 소시지. 이 단어들은 한국어와 발음이 좀 비슷하죠. 한국어와 베트남어는 이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베트남어를 공부하실 때 아마 유리한 점이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로 지방마다 소리가 다릅니다. 베트남어 소리가 북부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소리는 북부지방의 하누이 소리예요. 억양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단어들도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그릇을 북부지방은 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남부지방은 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비싸다는 북부지방은 낫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부지방은 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인애플은 북부지방은 꽈즈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부지방은 짜이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방마다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베트남어를 배우실 때 꼭 참고해서 공부하세요. 자, 오늘은 한국인이 베트남어를 배우기 전에 꼭 알아야 할 5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베트남어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이 좋으시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더 봐요. 안녕히 계세요. Hẹn gặp lại các bạn.